사람들은 평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 좋은 직장을 구해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으며,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내야 했다. 그 기준들은 어느 하나 거르지 않고 모두 중요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쌓여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젊었을 때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잘 산 인생일까? 성공한 인생일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엄격해진다. 남들보다 덜 이룬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집이 더 크지 못했던 것, 저축이 더 많지 못했던 것, 자식에게 더 많이 남겨주지 못한 것들이 마음 한켠에 자꾸 걸린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그렇다. 이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런데도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낮춰 평가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 왜 그럴까? 왜 노년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가 잘 산다는 기준을 결과로만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 그런 것들로만 인생을 재는 법을 배워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도 그 잣대로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잣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혹하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보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약용이 중시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였다. 그는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다. 오늘날에는 낡은 말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라고 믿었다. 그는 아무리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마음속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편안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대로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존엄하다고 여겼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분과 권력이 중요했던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의 가치를 그런 것으로 매기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잘 살았느냐보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느냐, 그것이 정약용이 생각한 인생의 진짜 기준이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니어 세대의 삶은 다르게 보인다. 이들은 평생 남에게 배 끼치지 않으려고 애써왔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았고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 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거절하지 못했다. 이런 선택들은 당시에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아무도 크게 칭찬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참고 견뎌야 할 순간이 무수히 많다는 뜻이다. 자신의 이익을 조금 양보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선택을 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자.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그렇게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졌다. 자식과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판단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갖고 싶었던 것을 포기하고 자식 학비를 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뒤로 미루고 가족을 돌보았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것이 희생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는 것, 힘들어도 웃으며 하루를 버티는 것, 짜증이 나도 가족 앞에서 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인내와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조용히 지켜온 양심과 체면은 사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가치였다. 세상은 계속 유혹했다. 조금만 눈 감으면 더 쉬운 길이 있었다. 조금만 타협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리. 이 단어는 이제 잘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이 말의 무게를 안다. 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때로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중요하게 여긴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자기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지만 정약용은 떳떳한 사람을 존경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잘 산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만약 그 기준을 결과가 아니라 태도로 본다면, 만약 그 기준을 남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로 본다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시니어 세대가 살아온 삶은 이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삶이다. 이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 자식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었다. 어려운 순간에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작은 이익 때문에 체면을 버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었다. 염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빨리 성공하라고 말한다. 그 와중에 염치를 지킨다는 것은 때로 느리게 가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때로 덜 가지는 것을 감수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 안에 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세상의 칭찬을 받지 못해도, 많은 재물을 모으지 못해도 자기 양심 앞에 떳떳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산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 속에서, 자기 도리를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시니어 세대가 살아온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 이들은 매일 작은 선택을 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애썼다. 때로는 실패했을 수도 있다. 때로는 흔들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 산 인생이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남들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노년이 되어 돌아보면 화려했던 순간들보다 조용히 지켜냈던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큰 성공을 거두었던 날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원칙을 지켰던 날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이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평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기준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을 조금 바꿔볼 수 있다. 잘 살았느냐보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느냐, 성공했느냐보다 도리를 지켰느냐, 많이 가졌느냐보다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시니어들의 인생은 이미 훌륭한 인생이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온 세월, 자식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룬 선택들, 어려워도 염치를 잃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존엄한 인생을 만들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도리를 지킨 삶은 충분히 존엄하다.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양심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한 인생이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좋다. 자기 인생을 낮춰 평가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못 이룬 것만 세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구나.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구나.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참았구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잘 산 인생이다. 정약용이 존경했던 그런 사람, 떳떳한 사람, 양심을 지킨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화려하지 않았어도 괜찮다.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다.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인생이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낸 사람은 고개를 들고 자기 삶을 인정해도 된다. 그래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다면 그 인생은 충분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